네, 이번 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인기 뉴스만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남다른 뉴스 6번째 시간입니다. 네, 설 연휴가 껴 있어서 저희가 2주 만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2주 만에 찾아뵀는데 사과부터 드리고 시작해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방송 시간이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근데 다행인 거는요. 이번 주부터는 MBC 오후 5시 뉴스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어서 7시, 그러니까 5시 10분부터 방송되는 걸로 방송 시간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17시 10분인 거죠. 네. 목요일 5시 10분. 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매주 목요일 5시 예. 10분입니다. 이제 네. 안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제발요. 네. 예. 그럼 엠보드 톱10 전해드리는 남다본 뉴스 코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규정한 하버드대의 그 마크 램지어 교수 지난주 관련 뉴스에 대한 여론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도 정부의 그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네. 한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서는 하버드대 학생들에게 이 교수의 말을 믿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까지 했습니다. 네, 사실 이 MBC 뉴스 조회수 보면은 네. 뭐 정치라든지 경제 살짝 좀 무거울 수 있는 내용들은 이 순위에서 좀 빠지는데 네, 헤드라인 뉴스가 많이 빠지죠. 그렇죠. 두 개나 포함이 됐어요. 네, 그만큼 맞아요. 관심이 많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9위하고 5위에 관련 소식이 올랐는데요. 먼저 9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다음 유튜브 합산 조회수가 68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인사들 가운데에도 일본의 우익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이 좀 몇 분 계십니다. 네. 이번에도 이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계속 지지하고 있어요. 네. 이분들을 만나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근거가 뭐냐, 왜 그러냐 대한민국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답을 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군 대상으로 매춘부예요. 실제로 이제 강남 오피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한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저는 100%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위안부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일본 우익 얘기가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좀 많이 틀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믿기 힘들죠, 솔직히. 먼저 받고 앞으로 일하면서 내가 받을 뭐 일종의 월급에서 마이킹을 까나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논문은 성노예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제 함축을 하는 거죠. 류수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 램지어 교수 말처럼 선생님은 약간 계약에 의한 그런 위안부가 계약에 의한 그 문제에 대한 거는요, 성명서에 다 있으니까 나한테 따로 물으실 필요 없어요. 그 더 이상 뭐 취재할 게 또 뭐가 또 있어요? 아유, 저는 이게 뭔가 이렇게 황당한 기사를 보면은 이게 말문이 턱턱 막히잖아요. 그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코멘트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코멘트하면 약간 문제될 것 같아서 말을 예. 아끼게 막 올라오는데 음. 예,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댓글로 JKHA님께서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왜곡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 쪽에 한국 사람이 있다는 게 네.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왜 한국에 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댓글도 그러니까요. 남겨주셨어요. 네. 예, 뭐 빌로바 TV님께서도 당신이 교수 맞냐? 예, 뭐 이런 얘기도 남겨주셨고. 맞아요. 네. 참 당당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얘기? 네, 그리고 이 해당 인사들이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반대하는 미국의 학자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학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이메일 제목이 뭐냐면 램지어 교수의 학문적 양심은 보호받아야 한다. 그리고 내용이 뭐였냐면 외부인은 위안부 문제를 논할 권한이 없다. 당신의 개입은 이성적 토론을 방해할 뿐이다. 이거였대요. 그럼 램지어 교수도 외부인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따지면? 예. 참 이해가 안 돼요.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메일을 받은 한 학자가 그 MBC 워싱턴 특파원의 취재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여러 동료들이 똑같은 메일을 받았는데 굉장히 섬뜩해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메일에 이름 올린 분들의 명단을 제가 쭉 읽어드릴까 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 어찌 보면 이름 알려지는 걸 오히려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참 이 세계 최고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대에서까지 좀 이런 일이 발생을 네. 해요. 참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자 본인 이미지를 좀 이렇게 좋게 네. 만들려고 하는 거, 그죠? 친일 인사 심기, 참 이런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집요하다고 해요. 네네. 거의 세계 최고의 로비 집단이 일본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것과 관련된 뉴스가 93만 4천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네. 금주 엠보드 톱10 또 5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 매년 봄에 일본 도쿄에서나 열릴 법한 아주 뻑적
미지근한 벚꽃 축제가 워싱턴 한복판, 그것도 워싱턴의 가장 중요한 위치인 내셔널 몰에 있는 제퍼슨 대통령 기념관 앞에서 열립니다. 네. 여기에 뭐 이거는 100여 년 전에 도쿄 시장이 워싱턴의 벚나무를 아주 대량으로 선물하면서 시작된 행사예요. 네. 여기서 일본 술 시음회도 하고요. 기모노를 입은 소녀들이 일본 전통 춤도 추고 또 일본 전통 북공연도 진행이 됩니다. 네. 근데 이 행사의 백미가 벚꽃 퀸을 선발하는 겁니다. 일본 말로 하면 뭐 예. 사쿠라 퀸이겠죠? 네. 그 일본 50개 중에서 한 명씩 뽑힌 후보 가운데 그 해의 퀸을 뽑는데요. 이 뽑힌 퀸은 일본 왕실도 방문하고 총리도 만난다고 합니다. 참 다양하게 많이 하네요. 그런데 네. 아베, 노다, 또 하토야마, 고이즈미 같은 역대 총리 모두가 이 사쿠라 퀸을 다 만났다고 합니다. 참. 네. 취재 과정에서 파악한 일본의 로비 활동은요, 이거 말고도 정말 다양합니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미국인들이 체제비 걱정 없이 일본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뭐 JET 프로그램도 있고, 미국 학생에게 홈스테이를 제공하는 가케하시 프로그램, 네. 미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말하기 대회, 재팬 보울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일본 외무성의 이런 전략적 대외 홍보 예산이 네. 지난해 우리 돈으로 7,800억 원 규모나 됐어요. 와. 이게 2015년 아베 정권이 3배로 올린 다음에 계속 이 정도 규모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네. 이 예산의 사용처 중 하나가 뭐냐면 친일파 인재 육성입니다.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램지어 교수 같은 사람을 계속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전략적으로. 이런 집요하고도 전방위적인 로비 또 홍보가 근데 소기의 성과는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네.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서 네.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미국인 61%가 일본이 과거의 전쟁에 대해 충분히 사과했거나 사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할머니 네, 또 화가 턱 막히는데. 나는 내용이에요. 네. 예, 이거에 대해서 또 댓글은 사실 저는 좀 일본에 대해서만 분노하는 이런 댓글이 많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또 이런 댓글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도 이런 걸 해야 되지 그건 않냐. 맞아요. 이런 댓글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댓글을 좀 소개해드리면 정현님께서 일본이 한국보다 이거는 좀 앞선 것도 있다. 사실 문화 전파하고 친밀한 인식 심어놓는데 돈을 쓰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또 도태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거는 사실 합법이기 때문에 네. 이게 옳은 행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이런 그- 댓글 또 남겨주셨어요. 그 일본하고 우리가 무역 분쟁이 있거나 할 때 WTO에 제소를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워싱턴에서 도는 얘기는 일본 사람들 다 왔다 간 다음에 한국 그 공무원들이 와서 로비를 한다.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한 발자씩 늦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네. 이 로비를 이렇게 집요한 로비를 비판할 수는 있으나 네. 우리도 좀 국제사회의 로비나 외교 역량을 좀 강화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사실. 네,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이조호님이 남자 아나운서분 평일 MBC 12시 뉴스 하시는 분 닮은 것 같아요. 저 네, 맞아요. 맞아요. 저예요. 앵커 발탁을 축하합니다. 저예요. 네. 닮았다니요. 저예요. 네, 남다른 뉴스 덕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네, 그리고 일본의 이런 대미 로비의 전모는요, MBC 뉴스 홈페이지와 모바일에 접속을 하면 지금 기획취재팀이 만든 홈페이지 제목이 저 일본 로비의 기술이거든요. 저기 접속하면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MBC 단독 기사들을 좀 살펴보도록 네. 할 텐데요. 164만 번 줘야 되는 이번 주 3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친상이라더니 아버지로 여긴 숙부. 이 기사 참 좀 황당하면서도 좀 씁쓸한 기사예요. 네. 참 뭐라고 딱 잘라 말하기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50대 공무원이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자신의 부친상 소식을 직접 알렸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주민센터 직원들이 부친상이니까 충남 부여까지 직접 내려가서 조문을 또 했고 동료들도 이 부의금을 되게 많이 냈어요. 부친상이면 아무래도 예의상 네. 가는 게 맞죠. 그렇죠. 네. 지방이어도 가죠 대부분. 네네. 근데 일주일 후에 그 같은 게시판에 속았다 이런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중에 누군가가 그 사람 아버지 예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의문을 좀 제기했고 네. 사실을 확인해 봤더니 결국 이게 부친상이 아니라 숙부상이었대요. 예? 그래서 주민에게도 부고를 알렸는지 이 게시판에 주민이 쓴 속았다는 글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 숙부가 돌아가신 게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 숙부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사무실이나 회사에서도 이렇게 띄우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게시글을 띄우기도 살짝 민망해하고 부조도 좀 잘 안 하죠, 사실. 네, 그렇죠.
그래서 자. 취재 과정에서 이제 만난 해당 주민센터 직원들도 우리가 지금 나눈 말이랑 비슷한 말을 했어요. 네. 송파구청이 감사에 착수했고요. 김 씨는 두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요. 송파구청은 이 부조금 액수 또 이런 경위 이런 게 파악되는 대로 징계위를 열 방침이라고 합니다. 근데 혹시 뭐 잘못 올린 건 아닐까요? 숙주상으로 부친상으로?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부친상 휴가 규정에 따라서 주말 이틀 제외하고 5일을 쉬었대요. 일하는 날 5일을 쉬었고 네. 그리고 당사자 얘기를 우리 취재진이 들어봤는데 이 얘기도 실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게 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제 입장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전화를 전화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어려서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 내가 모셔왔고 필요시마다 제가 생활비와 모든 것을 지원했고 모든 절차도 제가 다 마무리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추워도 저는 숯불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세상에 비밀은 없다 이런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뉴스 같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또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유튜브에서는 제임스 존님께서는 이거를 사기죄로 네,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도 비판을 해주셨고요.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서도 사실 비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네. 카이로스님은 어이없다는 얘기를 또 해주셨네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단독 기사를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처럼 군대 간 아들 있는 부모라면 관심 있을 만한 기사가 7위에 올랐는데요. 네. 조회수는 81만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군 병사들이 일과 시간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병들은 일과 후에 휴대전화로 뭐 인터넷 강의도 듣고요. 부모님이나 아니면 여자친구하고 영상통화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정책이 실제로 정서 지원에 굉장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국방부 자료를 단독 입수해서 MBC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해마다 늘던 병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지난해에는 15건으로 전년보다 44%나 감소를 했대요. 그리고 탈영도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정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네. 저도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네네. 반대했어요. 아, 왜요? 라떼는 공중전화 가가지고 콜렉트콜 해서 힘들게 했는데 휴대전화가 웬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머, 휘준 씨 꼰대구나.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목소리도 이제 되게 높이네.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 장병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 봐요. 실시간 댓글로도 카이로스님이 네. 그 정책은 최고예요. 맞아요. 이렇게 네. 저도 지금은 하는데. 찬성한다는 거. 예, 꼰대는 라떼가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좀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고요. 네, 그래요. 네. 실제로 육군의 한 부대에서는요, 한 사병이 기밀사항인 암구호를, 이거 진짜 철없는 행동인 것 같긴 한데, SNS에 올렸대요. 아이고. 그리고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사병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휴대전화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보안체계 또 처벌 규정도 강화를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예, 빌로바 TV님이 이휘준 논란. 네. 네,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전 안 그랬어요. 네. 예, 그때 잠깐 카이로스님도. 열받았던 거. 예, 카이로스님도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네.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보안은 잘 지켜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양날의 칼 같다. 이렇게 카이로스님이 그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매주 안 빠지는 증시 관련 소식을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톱10에 또 들어왔습니다. 네. 자, 이항 관련 소식 6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요즘에 좀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특급 이슈입니다. 네. 이 뉴스가 근데 어제 새벽 뉴욕 증시 마감치에서 나온 뉴스였잖아요. 네. 그래서 뉴스데스크에 어제 나갔는데 하룻밤 만에 86만 번이 조회되면서 6위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진짜 핫 이슈인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 뉴스 내용은 사실 이 중국 드론 업체 이항 네. 이 업체가 어제 새벽에 62%가 급락을 해서 시가총액 4조 7천억 원이 증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국내 투자자들도 사실 이걸 투자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천억 원이 들어있어서 충격이 클 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 또 새벽에 나스닥 마감 상황 보니까 68% 반등했습니다. 다시 올랐어요. 이게 코인도 아니고 네. 이게 무슨 일이야? 업체가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정말 널뛰기가 엄청납니다. 네, 하루 만에 62% 급락했다가 또 그 다음날 68% 반등하고 정말 초대형 널뛰기인데 네.
근데 전날 그 급락한 날 종가가 46달러였다가 네. 이제 오늘 새벽에 반등하면서 78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되게 많이 뛴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전날 급락한 거 그 낙폭의 한 40% 정도만 회복을 한 거래요. 네. 급락 전인 12일 종가가 124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회복을 하고는 있지만 그 전까지 돌아가진 못한 겁니다. 네. 이렇게 조금 한 40% 정도라도 회복을 한 거는 이항 측이 이 미국의 투자 업체 울프팩 리서치의 보고서에 대해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했기 때문이에요. 네. 이 울프팩 리서치라는 데는 미국의 투자 업체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울프팩 리서치가 33쪽짜리 공매도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항이 맺은 계약이 가짜일 수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급락했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항 측이 적극 대응하면서 조금 회복을 하긴 했는데 네. 문제는 이항 측이 보도자료를 내긴 했지만 이 울프팩 리서치의 의혹 제기를 완벽하게 뒤집을 만한 증거를 팩트로 아직 제시는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이 주가가 또 흔들릴 불씨는 얼마든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저 같은 이 네. 소액 주주들은 개미들은 이런 거를 분석해서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소문이라든지 뉴스에 조금씩 나는 걸로 투자를 한다는 건데 댓글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주셨어요. 정재훈님께서 뭘 믿고 저런 회사에 투자를 했냐고. 예, 투자는 수익성 이전에 리스크 점검도 해야 된다. 네. 저처럼 파란복 많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할 때마다 얼굴이 예, 표정이 주식 어두워져요. 얘기하면은요, 저 화가 많이 납니다. 예, 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스마트폰을 송금하다 보면은 계좌번호 하나 정도 잘못 누르는 경우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수취인 이름 딱 보면서 아이고 잘못 눌렀구나 하고 수정을 하면 다행인데 막 급하게 보내다 보면 그것도 확인 못하는 경우도 사실 또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착오 때문에 1억 원을 엉뚱한 사람에게 그것도 외국인한테 보냈다가 가슴 치고 있다는 한 사례가 95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4위에 올랐습니다. 누구나 사실 제가 또 전직 은행원이지 않습니까? 아, 네. 이런 일 정말 흔합니다. 네. 네, 정말 한번 클립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김모 씨는 최근 전세금 1억 원을 스마트폰 앱으로 송금한 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받은 사람 이름에 생판 모르는 외국인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면서 1을 누른다는 게 바로 아래 4를 누른 겁니다. 한 글자가 틀리더라고요. 숫자 하나가 2라고 4 차이가. 바로 은행에 달려갔지만 은행 측은 계좌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인터넷으로 조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 케이스고 이제 계좌 주인은 이미 12년 전 한국을 떠나 전화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태. 해당 계좌는 1년 넘게 거래 내역도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한 2주 정도는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고 그런 너무 힘든 시간 식사도 못 하겠고. 은행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점포수를 줄이고 비대면 거래를 적극 도입한 이후 김 씨처럼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는 착오 송금은 최근 5년간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절반도 채 안 됩니다. 7월부터는 예금보험공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고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지원책이 시행되지만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도 외국에 가 계시다가 국내에 이제 소재지가 없다거나 이러면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예방은 본인이 직접 몇 번 확인하고 보내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결국 김 씨는 빚을 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큰 거죠 지금. 저도 진짜 어떻게 말 상황이 안 나와요. 내 자신이 너무 막 싫고 내가 미쳤나 보다. 아이고. 내가 미쳤나 보다. 정말 좀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요. 안타까워요. 은행원이었잖아요. 네. 저 진짜 방법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상대방한테 연락을 해서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연락을 해도 이게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뻔뻔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대방이 네. 그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아까 보셨지만 예보에서 예금보험 거기서 네. 전화해가지고 하는 것도 상대방한테 연락이 결국엔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소송을 해도 비용이나 기간 이런 게 다 소요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거를 많이 그래요. 이게 핸드폰이 되게 어렵고 실제로도 한 달에 저도 한 번 이상은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거에 그래요? 대해서. 네, 글씨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작으니까 그 수취인 이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도 나이 드신 네. 분들한테 쉽지 않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은행에서도 이거 지급정지 미리 할 수 있는 거 이거 신청하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많이 안 하세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보에서도 그렇고 은행도 네. 그렇고 예방책이 없으니까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수하지 않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체 계좌를 미리 등록해 놓거나 계좌 이체 후에 일정 시간 안에 취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맞아요. 이거 댓글로는 이름님께서 그러니까 계좌번호와 계좌 예금 주명을 혹시 같이 입력하게 하면 안 되냐라고 하셨는데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불편할 수도 번호만, 있고. 네, 그래서 예금 주까지 자기가 치면은 좀 조금은 그죠. 줄어들 수는 있긴 하겠다. 네, 안정장치가 있기는 한데요. 이게 네. 참 쉽지는 않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되는 게 먼저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확인 또 확인하십시오. 확인이 중요합니다. 예. 생활하면서 알아둬야 될 그 차고 송금 뉴스를 하나 전해드렸는데 네. 생활과 관련된 뉴스가 또 하나 톱10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169만 조회수에 달하는 2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안 물어요. 맹견보험 안 들면 과태료. 네. 네. 이 맹견 키우는 주인분들 이제 보험 가입 안 하면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는 네. 뉴스입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많아서 분쟁도 많아지고 그죠?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니까 네. 이런 뉴스가 나온 거겠죠, 그죠? 개물림 사고가 매년 2,000건이 발생한대요. 오. 그리고 그 피해를 둘러싼 분쟁도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맹견 책임보험 제도라는 걸 도입했고 네. 지난 13일부터 이게 시행이 된 겁니다. 대상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공격성이 강한 개 5종이에요. 그러니까 의무 보험 가입 견종이 이 5종인데 네. 뭐냐면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 셔 테리어, 제가 개를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스테퍼드셔 네. 불테리어와 그 잡종들이래요. 근데 지자체 등록 현황에 따르면 이 해당 견종이 한 2,200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 맞네요. 네. 이 견종 키우는 주인들은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요. 보험 가입을 안 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 보험 가입률이 30%가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출시된 상품을 보니까 1년 보험료가 15,000원 정도예요. 네. 근데 사망 후유장에 한 8천만 원 보상되고 부상도 한 1,500만 원 보상되고 또 다른 동물들한테 상해를 입혔을 때도 200만 원까지 보상이 된다고 하니까 이 견주 70% 여러분 빨리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카이로스님께서 우리 애기는 안 물어요 하시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 댓글로는요. 늘푸름님께서 보험 의무화도 중요하지만 이 맹견 수입 번식 판매도 통제를 해야 된다. 네,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만큼. 맹견을 그런 왜 얘기를 키우냐고 남겨주셨습니다. 물어보신 분도 실시간 댓글 빌로바TV님 맹견을 왜 키우나 이라고 물어보고 근본적인 질문도 그거는 저도 받았어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맹견을 네.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된다는 네, 거, 보험도 가입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 말씀드립니다. 1위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뉴스가 1위가 될 거라고 전혀 예상 못했어요. 저도요. 이게 193만을 넘겼네요. 거의 네이버에서 200만을 육박했어요. 네, 90만, 다음에서 1,400, 유튜브 103만 번을 조회되면서 오늘 1위에 오른 아이템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1위는 130중 추돌에 폐차장된 고속도로가 차지했습니다. 제목에 저 폐차장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영상을 보면 저 표현이 완전히 확 와닿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차들이 추돌을 한 게 아니라 막 위로 옆으로 막 몇 단으로 쌓여 있고 가로로 세로로 어떻게 교통사고가 났으면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현장이 아주 참혹합니다. 예, 임팩트가 좀 강하죠, 아무래도. 그리고 제목에도 이제 우리나라가 빠져 있어서 사실 좀 많이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국내였던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해빙기의 블랙 아이스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사고이기 때문에 현장 그림 다시 보겠습니다. 18륜짜리 대형 트레일러 트럭이 옆으로 쓰러져 있는 가운데 승용차 수십 대가 아무렇게나 구겨진 채 뒤엉켜 있습니다. 먼저 사고가 난 자동차 위를 속도를 이기지 못한 다른 자동차들이 잇따라 덮치면서 사고차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 모습도 방송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새벽 6시쯤 미국 텍사스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량 130여 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무려 2km 넘게 이어졌습니다. 구급차 13대가 긴급 투입됐지만 최소 6명이 숨지고 6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차에 갇힌 사람들을 수색 구조하기 위해 사고 구간을 비롯해 고속도로 전체가 통제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밤새 내린 비와 진눈깨비가 도로 위에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을 만들었고 아침 출근 시간대 대형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아유, 참 큰일 날 뻔한 네. 그런 엄청난 사고였어요. 맞아요. 더 큰 피해가 나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저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정말. 아유, 진짜 심각하네요. 깜짝 네. 놀랐어요. 네. 네. 이게 저 사고 현장이 텍사스거든요. 예. 근데 미국의 남부 지역은 사실 1년 내내 온화하거나 덥거나 그런데 이렇게 이상 한파가 온 거는 정말 아주 이례적인 일이에요. 오죽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한파를 두고 악마가 온 듯한 추위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 한파에 따른 사망자가 최고 31명이 됐고요.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공급이 딸려서 대규모 정전 사태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 이게 근데 사망자나 정전 발생한 주를 보니까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뭐 이런 데가 포함돼 있어요. 이게 네네. 다 사실 굉장히 덥고 습한 남부에 해당되거든요. 네. 이런 추위나 눈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뭐 방한 작업이나 제설 작업 이런 거 익숙하지 않았을 거고 그렇죠. 전력 수요량 예측도 제대로 안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난방을 다른 방법으로 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이 걸리는 맞아요. 사례까지 네, 나왔다고 맞아요. 하니까요. 네. 어우, 이게 정말 기상이변이 참 무섭다. 네. 그죠? 자연 앞에 인간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댓글로도 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티스토리 김님께서 텍사스에 저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네, 기상이변이 그러니까요. 대단하다. 네. 이런 댓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유, 깜짝 놀랄 만한 뉴스였어요. 네. 자,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이미 본 뉴스를 나만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자, 이번 주 엠보드 톱10 뉴스 순위를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10위입니다. 10년 만에 강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에도 피해가 있었다는 소식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9위는 램지어 교수 편들기에 나선 일부 우익 인사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네, 8위는 스키 세계선수권 남자 활강 경기 중에 나온 신이 내린 기적 같은 장면이 차지했고요. 7위 휴대전화 허용으로 병사 자살과 탈영은 줄었지만 보안 강화는 과제라는 뉴스입니다. 네, 6위는 널뛰기한 이항 주가 뉴스가 차지했습니다. 다음 5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사쿠라 퀸을 뽑는 일본의 집요한 데미 로비 소식입니다. 네, 4위는요. 숫자 하나 잘못 쳤을 뿐인데 1억 원 차고 송금에 운다 편이었습니다. 아버지로 여겼다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둔갑시킨 기막힌 공무원의 얘기가 3위. 네, 2위는요. 맹견보 만들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물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대망의 1위는 조금 전 본 뉴스입니다. 조회수 193만 2천, 폐차장으로 변해버린 미국 고속도로 사고가 금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색다른 순보뉴 코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유려한 곡선 유리병에 담긴 이 코카콜라. 추억의 물건이죠. 어떻게 보면 네. 누구에게나. 옛날 광고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코카콜라에 이렇게 곡선병 이렇게 마시는 맞아요. 아름다운 여성. 네, 기억 병. 많이 하실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코카콜라 병이요. 이런 유려한 병에 담은 그 유리병도 아니고 캔도 아니고 페트병도 아니고 종이 재질로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오. 어떤 모양일지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피를 들더니 종이에 무언가를 쓱쓱 스케치합니다. 가만 보니 병 모양이네요. 길고 짧고 가는 다양한 모양의 용기. 완성된 스케치는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3차원으로 구현되고요. 생산 라인에서 시제품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용기의 소재는 펄프, 그러니까 종이팩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 종이팩에는 우유도 주스도 아닌 콜라가 담길 예정입니다. 유리병에서 캔에서 페트병으로 용기를 바꿔온 코카콜라가 머지않은 미래에 용기를 종이로 대체하기로 한 겁니다. 이 새로운 용기는 플라스틱 뚜껑과 액체와 종이가 맞닿은 내부 코팅 재료를 제외하고는 전부 종이로 만들어질 거고요. 종이로 만든 만큼 저렇게 손으로도 구겨지고 잘 잘라져서 재활용도 수월해질 거라고 합니다. 네, 영상이 우리 멘트보다 조금 짧았어요. 생방송이니까 저런 일도 있는 겁니다. 그럼요. 네. 코카콜라 컴퍼니가 만드는 페트병 음료가 코카콜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산이라는 생수도 있고 또 환타나 스프라이트 같은 탄산음료도 있고 또 미니메이드 같은 주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합치면 판매량이 1년에
1,200억 병이래요. 그러니까 1초에 400병꼴로 페트병 음료가 팔려 나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환경 파괴의 주범이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코카콜라는 그래서 올해 1월에 영어로 하면 World Without Waste, 그러니까 쓰레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천명을 했고요. 네네. 2030년까지 폐기물 최대 생산 기업이라는 오명을 씻겠다 이러면서 종이병을 공개한 겁니다. 저는 사실 그 종이 맛이 나지 않을까. 요즘 종이 빨대가 많잖아요. 아, 네. 그래서 좀 걱정을 하긴 그럴 수 했는데 있겠다. 이게 내부는 사실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 그죠? 코팅을 이렇게 코팅을 했으니까. 한다고 하니까 네, 네.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좀 걱정이 되는 아웅 건 같기도 해요. 그죠. 그걸 또 분리해야 되잖아요. 이런 댓글이 유튜브에도 있었고요. 저는 또 이 종이를 또 종이도 사실 나무를 베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댓글들이 유튜브에 많아서 이런 좀 걱정을 좀 해봤습니다. 예. 또 탄산이 기화될 때 이게 부피가 네. 팽창되니까 네. 이것도 잡는 게 또 관건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안 될 텐데 네. 그건 연구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코카콜라 측은 밝혔다고는 합니다. 예, 빌로바 TV님께서도 실시간으로 나무 관리 잘해야 될 때, 네. 그죠? 나무 걱정도 되니까요. 네네. 네, 남겨주셨습니다. 자, 넘어가 뉴스 보겠습니다. 초반에 그 위안부 피해와 관련해서 일본 우익 세력을 비판하는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네. 순번유에서는 또 그 좀 우리가 뭐 눈여겨 볼 만한 일본 관련 소식 하나 더 꼽아봤습니다. 네. 영상부터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도쿄 메구로구의 한 라멘 가게. 점심 손님이 몇 명 앉아 있지만 가게 안에서 들리는 건 이 소리뿐입니다. 각 좌석과 출입문에는 고작 20분입니다. 사적 대화 엄금에 협력해 주십시오라고 써붙여놨습니다.喋らないのが一番だろうなと思って申し訳ないですけどご協力お願いしますっていう形でいらしてもらってます。 손님들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ラーメン食べてる間会話なんか必要ないから別に何も感じなかったですけど 삿포로의 소바 가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팎에 커다랗게 붙어있는 글씨는 묵식, 조용한 식사에 협력해 달라입니다. 묵식 포스터는 올 초 영업시간이 제한된 이후 후쿠오카의 한 카레 식당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美味しいねとこう言い合って、喋ることはどうしてもあるのでノーマスクの時は会話はお控えくださいというふうなお願いをするために作成しました。 단순 대화 금지를 넘어 좌석이 모두 1인용인 주점도 등장했고 家じゃなくちょっとは息抜きしたいなっていう時にこう利用したいなと思います。 이른바 혼밥 한정 메뉴를 선보인 식당도 있습니다. お一様で、黙々と、静かに食べてもらってコロナが終わったら、2名3名とこうまた増えて、お友達と一緒に来てもらうっていう感じですかね。 이런 유행은 SNS를 타고 전국 여러 업종으로 퍼졌습니다. 한때 휴업까지 해야 했던 목욕탕들은 무욕, 즉 조용한 목욕을 써붙였고 이발소는 조용한 이발을, 회원이 30% 넘게 준 스포츠센터는 조용한 트레이닝을 내걸었습니다. 이 글귀를 새긴 운동복까지 나왔습니다. 미야기 현에선 아예 현 차원에서 포스터를 만들어 나눠주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긴급사태 선언 연장으로 묵으로 시작하는 이런 포스터를 내거는 업소들이 늘고 있는데 이용객들의 감염 불안도 줄여주고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접속자 수가 점점 늘어요. 네. 뉴스 때보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많이 들어와 주시고 네. 채팅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유튜브 와플님께서 지금은 진짜 혼밥 해야지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좀 어려워요, 사실. 혼밥도 어렵고 이 같이 밥 먹을 때 사실 수다를 떨려고 좀 밥을 먹는 경우도 많은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좀 쉽지는 않아서 근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 확산을 조금이라도 지금 좀 막을 수 있다면은 지금 뭐 불편한 게 문제겠습니까? 네. 해볼 만한 시도인 것 같습니다. 이 처음 이런 묵식 아이디어를 낸 게 한 카레집이었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가 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을 식당으로 자꾸 이렇게 지목을 하고 오후 8시 이후에 영업도 금지하고 하니까 네. 어떻게든 뭔가 좀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심한 끝에 묵식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네. 이후 이제 전국으로 퍼졌고요. 교토시 같은 경우는 아예 묵식 안내문을
관광협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묵식을 이벤트로 활용하는 식당도 등장을 했대요. 네. 끝까지 소리를 안 내고 말을 안 하고 먹으면 고기 한 접시를 공짜로 더 주는 식당이 생겼다고 하네요. 이런 건 좋은데요. 네. 그리고 또 노래방을 개인 사무실로 개조해서 네. 참 독특했는데 혼자 조용히 근무할 수 있는 묵방이 등장을 했다고 깜짝 네.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도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댓글로도 김진태님께서 이런 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좀 밥 먹는 20분은 좀 조용히 각자 먹으면서 네. 이러면 하면 가게도 좋고 위험도 줄고 서로 좋은데 말이죠. 네, 이렇게 또 댓글을 맞아요. 남겨주셨어요. 저도 밥 먹으면서 되게 수다를 많이 떨었던 것 같은데 약간 반성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시기에는. 그죠? 사흘 전 그리고 457명이었던 우리나라 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와 오늘 600명대로 다시 늘었습니다. 네. 묵식과 무언 한번 좀 실천해 보는 거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이번 네. 주 순보뉴 전해드렸습니다. 네, SNS 트렌드를 짚어보는 SNS 핫 코너입니다. 이휘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은요 클럽하우스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클하. 네, 들어보셨어요? 클하 들어봤어요. 예, 요즘 완전 화제던데. 네. 제 주변은요 정말 핫합니다. 아나운서들 사이에서도 클하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작년 4월에 출시된 음성 기반의 SNS 서비스예요. 근데 이게 벌써 기업 가치가 1조 원. 네, 달한다고 1년도 합니다. 안 됐는데. 예, 정말 이 다양한 주제를 채팅방에서 다 같이 얘기하는 방식인데요. 음성 기반이에요. 그렇죠. 네, 기존의 SNS, 네. 뭐 인별그램이라든지 뭐 책 이런 것들은 사실 음성 기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각 콘텐츠가 많았죠. 네, 그래서 좀 신선하기도 하고 아날로그 감성을 많이 불러일으킨다. 이래서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뭐 라디오를 듣는 것 같다. 뭐 이런 뭐 좋은 느낌도 많이 받으신 네네. 반면에 또 이게 좀 폐쇄적인 것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초대를 받아야만 가입을 할 수 있고 또 아이폰 말고는 안 되죠. 네, 맞아요.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 아이폰, 저는 아이폰이라서 되긴 하는데 안드로이드 유저들한테는 아직 공급이 안 됐고요. 초대권 2장이 나오는데 이게 거래가 될 정도로 네, 당근 거기서 거래가 될 정도로 사실 이게 좀 폐쇄적인 게 있다고 해요. 그리고 네. 정보도 아직까지는 신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있다. 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폐쇄적이어서 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기도 해요. 기록에 남지 않는 것도 있어서 네. 사람들이 좀 신선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게 또 신기한 게 방장이 지정을 해줘야 그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나 손을 그냥 들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좀 신선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퇴근 시간에는요. 기온은 조금 올랐지만 바람이 아주 매서울 거라고 합니다. 네. 옷깃을 꼭 여미시고 대비를 하시고요. 프로그램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 시간 17시 10분 그러니까 오후 5시 10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도 목요일 오후 5시 10분에 만나 뵙겠습니다. 제발요. 네, 감사합니다.